그 다음 디자인 패턴은 이터레이터 패턴입니다. 반복자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 반복자 디자인 패턴은 aggregate, 어떤 집합체라는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aggregate,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오브젝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aggregate를 보통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배열의 원소가 여러 개 있죠. 일반적으로 뭐 리스트, 뭐 스탯,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것, 그런 애그리게이트로부터 원소 하나씩 끄집어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배열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정수의 배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수의 원소 하나씩 끄집어내서 전체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전체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개의 원소들을 담고 있는 집합체, 애그리게이트로부터 원소 하나씩 끄집어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이터레이터 패턴에서 관심 있어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합을 구한다거나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안에 있는 원소가 배열로 표현되어 있는지 리스트로 표현되어 있는지 또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로 어떤 걸 표현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안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의존성을 안 갖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의존성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면 요 클라이언트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영향이 미치니까. 따라서 애그리게이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은 나는 don't care.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오로지 뭐냐면 첫 번째 원소 나한테 줘봐. 그 다음 원소 줘봐. 그 다음 원소 줘봐. 끝났어? 더 이상 없어? 그거 알았어. 그럼 내가 합 구할게. 전체 합 구할게. 전체 평균 구할게.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내부 구조는 모르더라도 원소는 하나씩 끄집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요. 이터레이터 디자인 패턴은 어떤 때 유용하자면 어떤 객체의 내부 원소, 요소들을 액세스할 때 유용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렇지만 내부 원소를 순차적으로 접근은 하고 싶지만 뭔 하고 싶지 않다면 without exposing its underlying representation, 내부적으로 뭐 배열로 표현되는지 리스트로 표현되는지는 그 오브젝트의 원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그건 별로 관심 없어. 그렇게 할 때, 즉, 두 개, 요소들의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두 개의 클래스, 모듈 사이에 디커플링 하고 싶은 거죠. 커플링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플링을 낮추니까 굿 디자인인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터레이터 패턴, 반복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애그리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애그리게이트에서 요소를 끄집어내서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이터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 애그리게이트와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내부 구조를 모르더라도 콘크리트 애그리게이트나 콘크리트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제 데이터를 다 끄집어내서 뭐 합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터레이터 디자인 패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바에서 뭐 이터레이터, 이터러블, 뭐 for each statement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이터레이터나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애그리게이트나 이터레이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가 개요가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 이터레이트 디자인 패턴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터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몰라도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클라이언트 코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자면 어떤 C라고 하는 my collection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어떤 뭐 정수 같죠? 인티저 정수들을 갖고 있는 객체가 있어요. my collection.
그거에서 이렇게 for each문을 사용해서 자바의 for each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인티저 i를 C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또 그 다음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거 하나씩 프린트를 하는 것 뿐이에요. 프린트를 하는 게 클라이언트에서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자, C라는 게 이제 마이 컬렉션인데 이 마이 컬렉션의 내부적으로 인티저가 뭐 배열로 표현되는지 리스트로 표현되는지 여러분들 알 방법이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알 방법이 없죠. 마이 컬렉션 이렇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어, 내부적인 표현을 바꾸더라도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바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바의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길래 우리가 마이 컬렉션의 내부 리프레젠테이션, 내부 표현을 모르고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하려면 요 코드로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요 부분의 코드는 사실은 요 부분의 코드와 정확하게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겠지만 그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한다. 이터레이터 패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하면은 마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클래스의 객체에서 이터레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터레이터. 그게 바로 요거예요. create iterator가 되겠습니다. create iterator. 그래서 iterator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르면 요 collection iterator 하면 뭐 어떤 iterator 반복을 시켜줄 수 있는 반복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반복자 객체를 하나 넘겨줍니다. my collection에서.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터레이터 그 반복자의 객체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터. 그래서 그 반복자는 두 가지 연산을 일단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 연산을 제공하게 됐어요. has next. 그 다음에 또 원소 있어? 그 다음 원소 있어? true, false예요. 있어. true가 리턴 됐으면 그러면 요 while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터 요 반복자에서 그 다음 거 가져와. 그래서 그 다음 거 있어? 있어. 그럼 그 다음 가져와. 그 다음 거 또 있어? next 가져와. 그 다음 거 있어? has next? 있어. true. 그럼 return next.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has next를 불렀더니 false. 이제 그 다음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이제 while loop가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for each 문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반복자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터 반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거 있어 없어 뭐 is done이라는 이름은 좀 다르지만 has next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그 다음 거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어떤 API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is done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next라고 하는 게 그래?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다음 원소 줘. 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런 연산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게 next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연산이게 되겠고요. 이터레이터에서 그 이외에도 뭐 첫 번째 원선을 뭐 줘, 아니면 현재 원소를 뭐 줘, 이렇게 뭐 부가적인 그런 연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애그리게이트와 이터레이터로 대표되는 요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컬렉션이든지 어떤 이터레이터든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겠죠. 마이 컬렉션도 있고 유어 컬렉션도 있고 아우어 컬렉션도 있고 데어 컬렉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들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반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는 공통으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만 통해 가지고
my 컬렉션에서도 내가 반복해서 원소 가져올 수 있고 your 컬렉션에서도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고 our 컬렉션, their 컬렉션에서도 반복해서 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코드를 짜더라도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반복해서 가져오는 그 파트는 코드가 변경이 안 되더라. 그리고 컬렉션들이 내부적으로 배열로 표현하고 있는지 리스트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몰라도 되더라. 디커플링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반복자 패턴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일단은 장점과 마이 컬렉션의 내부 구조를 모르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 애그리게이트의 원소들을 많이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셨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럼 마이 컬렉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또 이제 관심이 있죠. 마이 컬렉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바에서 조금 복잡한 게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애그리게이트라고 여기 지금 돼 있는 게 이터러블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내는 메서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름이 애그리게이트가 아니라 이터러블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이터레이터는 자바에서도 이터레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터러블이다. 그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마이 컬렉션에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 컬렉션은 정수 3개만 갖고 있어요. 배열도 아니고 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x1, x2, x3 이렇게 인티저 3개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요 이터러블을 아마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i라고 하는 또 부가적인 인덱스 현재 x1을 가리키느냐 x2를 가리키느냐 x3를 가리키느냐 그런 인덱스 역할을 하는 변수 i가 하나가 있고요. 이거 좀 엑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컬렉션이 요 이터러블, 즉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내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 기능을 제공하는 이터러블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메서드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y iterator 아직 제가 설명 안 했지만 my iterator라고 하는 그 클래스 반복자죠. my 컬렉션에 대한 반복자죠. 그 반복자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my collection 클래스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섞여 있습니다. 구현이 my collection 자체는 요 세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y collection에서 제공해야 되는 이거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터레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게 바로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구현하는 선언하는 인터페이스가 이터러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마이 이터레이터를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이 마이 컬렉션에 대해서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요 마이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는 뭘 구현을 해야 되느냐면 그냥 디폴트로 요거 2개만 구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거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불리안으로 리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가 있으면 next를 하면은 그거의 원소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명한 게 많죠. 이게 지네릭 인터페이스죠. 지네릭 인터페이스 2라고 하는 거는 지네릭 인터페이스. 그 지네릭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자바에 관련된 문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구현하려면 my iterate의 pass next하고 next를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remove는 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2개를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my iterator가 반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hasNext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처음에 my collection을 일단은 인자로 하나 받으면요. my collection에 요 i 있죠? i 첨자를 1로 초기화할 거예요. 그러면 1로 초기화했다는 이야기는 x1을 지금 가져갈 차례다. 그 다음 원소 줘라고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이 i가 1이면 x1의 값을 리턴을 할 차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i가 2면 x2를 리턴할 차례고 i가 3이면 x3를 리턴할 것이고요. i가 4 이상이면 더 이상 hasNext 가져올 게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의도를 하고 지금 i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따라서 hasNext의 c.i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면 가져올 원소가 있는 거죠. 볼리안으로 true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next도 i가 1이면 x1을 리턴하고 i가 2면은 x2를 리턴하고 i가 3이면은 x3를 리턴하는데 그것도 1, 2, 3이 아니면 null. 사실 이거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next가 없는 상황에 불렀다라고 하면 null을 리턴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iterator와 iterable이라고 하는 aggregate, iterator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concrete한 컬렉션이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유니폼한 어떤 공통된 인터페이스 hasNext와 next 여기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isDon과 next라고 하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내부 구조를 모르더라도 하나씩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